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전역 후 꼭 해보고 싶었던 직업은 바로 환경미화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뉴스나 언론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큰 이슈였던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초봉이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경쟁률은 10대 1에서 많게는 50대 1, 60대 1까지 치솟기 시작했고 미화원 굿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요즘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문이 있을 만큼 정말 합격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제가 왜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 합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로는 제가 현재까지의 4주차 실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말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 사실 저도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은 이름만 알고 있었지 솔직히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민지원이라는 거를 가끔씩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간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 새벽 일찍 나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저희보다 먼저 거리를 청소하고 계시는 미화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 직업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제 머릿속에 좀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가지고 뭐 제가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하러 갔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1년을 살게 되고 본가로 올라와서 유튜브에 뭐 올인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퇴직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낼 곳을 몇몇 찾고 이력서도 몇 번 넣어보고 이력서가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환경미화원 직업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가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 이제 혹시나 제가 이제 30대다 보니까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환경미화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검색을 해보고 이랬던 와중에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하는 근무가 평균적이었고 연봉은 약 4천에서 5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유튜브를 포기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뭔가 하나 해보자 라고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뭐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딱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남는 시간이 생각보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남들보다 일찍 자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좀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제가 조금 사회에 너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연봉이 그냥 아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연봉을 측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게 4천이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솔직히 세상 물정 잘 몰랐습니다. 저는 4천에서 5천은 당연히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반도체과를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지 않는 이상은 뭐 경력이 추가되는 것도 없었고 20살 때 반도체를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경력이 뭐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현재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거는 군경력 10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은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찌됐든 군인이지만 군인도 결국엔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체계를 이미 겪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공무원은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공무원 체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공무원 체계로는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찾아보게 되면서 근무 시간과 초봉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열심히 이제 서치를 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와 뭐 면접 과정과 막 이런 거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3가지 유형과 채용 절차. 자, 우선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자체 직영에서 운용을 하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죠. 환경미화원 공무원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성이 최상입니다. 제일 좋고 높은 수당과 호봉제를 적용한다고 돼 있다고 하네요. 뭐 우선 제가 들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공무원 신분으로 똑같이 취급받는 거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급여와 수당이 비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단점은 채용 규모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채용 절차는 1차는 서류 전형이고요, 2차는 체력 검정입니다, 3차는 면접 시험이고 지자체에 따라서 필기 또는 인적성 검사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지방 공기업 또는 공단입니다. 장점은 공공기관 소속의 높은 안전성이 있고요, 채용 절차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단점은 체력 시험 외에 인적성 검사 등 시험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위탁업체입니다. 장점은 앞서 말한 두 가지의 방법보다 입사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채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며 실무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단점은 위탁 계약 조건이나 회사마다 복지 및 처우가 차이가 존재하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채용 절차는 1차 서류 전형하고요, 2차로 바로 면접을 봅니다. 필요시에는 뭐 간단하게 체력 평가나 실기도 본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위탁 회사 업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경험을 쌓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단, 두 번째 포함되어 있는 공단 쪽의 환경미원을 서류 전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해서 체력 시험까지는 무난하게 통과를 했어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검색을 해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 체력 시험에 관련된 게 뭐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단에 나오는 종목은 다 나와요. 제가 우려됐던 거는 자세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좀 자료를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찌됐든 처음은 경험이니 그냥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자. 그리고 기본적인 체력은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체력 검정에서 떨어지겠어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체력 시험을 보러 갔었고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체력 검정을 보러 갔던 그 공단 지역에서는 약간은 까다롭게 진행되는 절차가 있었어요. 어쨌든 체력 시험 봐서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되었고 인적성 검사의 기본 문제는 약간 우리가 진짜 기본적인 국어와 수학 그리고 사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긴 하는데 저는 막상 풀고 나니까 맞춘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한테는 헷갈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인적성 검사까지 합격을 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진지하게 준비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무난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나 진짜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저 면접 준비를 진짜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다른 질문들은 정말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의 질문에서 기본적인 거였거든요. 질문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뭐 이 회사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뭐 이 회사에 뭐 합격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만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약간 면접 볼 때 모르면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그냥 어물쩍거리면 어차피 면접관들 다 안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6명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3명 뽑는 거였는데 결국엔 떨어졌었습니다. 결국엔 공단 거는 떨어졌었고 6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막 다른 거 이것저것 지원을 해봤었는데 이게 위탁업체는 정말 잘 안 뽑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는 진짜 정말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된다 해서 다시 한번 고용24라는 그 웹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5군데인가 6군데 지원한 것 같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저희 어디 환경인데 환경미원 지원하셨죠? 그 자소서 보고 연락드렸어요. 면접 일정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바로 알겠습니다. 날짜를 확정받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지난번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환경미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면접에서 꼭 빠짐없이 나오는 그 팀원 간의 불화나 뭐 이런 뭐 사수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골 질문들을 여러 개 질문을 만들어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회사에 관련된 담당 구역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면접 당일 이사님 두 분과 면접을 진행하게 됐는데 저보고 딱 뭐 자소서를 보더니 저희 회사 최초로 타 지역을 면접 보게 되는 건 처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소서 관련돼서 좀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이제 저를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면접까지 이제 부르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거기서 고민이 정말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보통은 그 지역 사람만 뽑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이제 면접까지 기회가 됐던 거니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막힘없이 대답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면접 같은 분위기보다는 대화하는 분위기처럼 이끌어주셔가지고 막힘없이 질문을 다 받아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보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고 약간은 기대를 했었죠. 면접을 합격 통보하는 날짜보다 이틀이 빨리 저에게 문자가 날라온 합격을 했다고. 세 번째, 현직 4주차 솔직 후기. 이제 마지막으로 후기를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일한 지는 딱 4주차가 이제 곧 있으면 끝납니다. 수습은 3개월 동안 진행되고 일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수습 기간 때 다치면 진짜 큰일 난다. 거의 이제 아웃이라고 보면 된다. 몸 관리, 건강 관리는 무조건 잘해서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버티고 정규직 전환까지는 다치지 마라 라는 말을 다른 선배들이랑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마다 계속 같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직접 일해보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다치는 순간 저한테도 피해지만 이게 동료 그리고 회사 피해가 은근히 많이 갑니다. 저의 빈자리가 누군가가 채워주거나 저랑 같은 조언인 사람이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미화원의 큰 틀로 따지면은 일반, 재활용팀, 대형 폐기물 수거팀, 거점, 음식물팀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근데 직장도 똑같죠. 직장도 한 부서의 직책을 맡으면은 그것으로 조금 쭉 가잖아요. 웬만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중에서 제일 힘들다는 음식물 수거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비위가 정말 강합니다. 솔직히 냄새 역하긴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틸만하다. 이거는 다 위탁업체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위탁업체는 뭐 음식물팀도 3개 팀이 있어가지고 동마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과장님 차 한 대랑 저희 음식물 수거 차량 한 대 이렇게 총 2대가 있고 저희가 메인으로 해가지고 동 3개를 다 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이랑 재활용, 뭐 대형 폐기물, 뭐 거점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금은 늦게 끝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많이 차이 나면은 9시에 끝나는 팀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6시에 지금 출근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폭염이라 5시에 출근해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6시 기준으로 출근했을 때 9시에 끝나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퇴근이 원래 보통은 3시인데 이거는 위탁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차량 정비랑 식사하고 좀 이제 휴식을 하면 됩니다. 부럽더라고요. 환경미화원 꿀 아니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 아시는 게 제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저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일반 팀 같은 경우는 조원이 총 기사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 근데 음식물 수거팀은 2명이거든요. 이건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잘못 잡다가 터지는 순간 음식물은 그냥 난리가 나요. 진짜 뒤에 차도 있는데 터졌다? 진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려주신 하더라도 특히 기름 같은 게 묻은 음식물 봉투 같은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이 악력의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거 잡을 때마다 진짜 힘 많이 써야 되고 떨어질까봐 조바심이 나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내 옷이 더러워지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뒤에 차에서 빵빵거릴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튀었다 아니면 차량이 튀었다 저희가 다 보상해야 돼요. 저의 쉬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갖기 위해서 일부러 좀 뛰어다니고 있어요. 진짜 근데 생각보다 정말 힘들거든요. 중강도 인터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에서 90 막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건 아니고 50에서 70 정도 사이로 하고 있거든요. 특정 지역에선 출근 시간대 겹쳐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엄청 큰 도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진짜 70 정도 이상 인터벌 하는 수준으로 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전데 뒷차에 방해하는 것 같고 왜냐면 그 출근 시간인 것도 있어서 이게 뭔가 제가 빨리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뛸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봤을 때 기본적인 체력 검정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4주차 일을 해보면서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진짜 모든 일을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적성에만 맞다면 평생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아마 진짜 별 특이사항 없으면은 평생 직업으로 아마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조원일 때 이제 누구나 회사를 들어간 막내 시절 다 겪고 막 신입 시절 다 겪고 하잖아요. 그때는 누구나 언제나 힘들고 진급을 하면서 이제 점점 편해지는 구도거든요. 이 환경미화원도 조원이었다가 진짜 운만 좋으면은 기사를 빨리 달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운전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뭐 꼭 운전만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기사와 조원을 그냥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은
조언은 10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에서 90 정도가 조언이 힘든 강도고요. 기사로 따졌을 때는 한 제가 안 해봐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왜냐면 저희가 아침 조회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뭔가 이제 물품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비품 같은 게 나오면은 기사들은 뭐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그냥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육체적으로 힘든 강도는 확실히 조언보다는 기사가 적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환경미화원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실제 현장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낀 선에서 다음 이야기에 아마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댓글이 많이 안 달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딱 그걸 읽어보고 이거는 좀 내가 후기 영상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영상을 한번 제가 느낀 선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